제가 만들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만들어서 지난달에 아이소바 마케팅 팀하고만 같이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늘 손 좀 보고 지은 씨한테 좀 예쁘게 받아들여달라더니 지은 씨가 예쁘게 만들어주고 지난주에 여러분 또 수고해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또 하나 전해서 우리도 즐겁고 인천에서도 즐겁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폴로라든지 토니멀리라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열심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앤다운 있죠, 그죠? 업앤다운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또 슬프게도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투어리즘 오스트레일리아 광고주를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GM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지금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맨날 이제 야근 일면 맨날 야근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이직하는 동료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러다 보면 요새 내가 하는 것이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요. 이몽호병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 같은 사람 다시 잡아왔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내가 대충 맞게 흐름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진부한 표현이고 노래 가사 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전에 이제 광고회사 쭉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동료들하고 파트너들하고 많이 했어요. 수능안에서 살면은 편하게 참 잘 갈 텐데 근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결국은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파트너들이랑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같이 이용찬 선생 같은 분은 제일교육에서 연봉을 말도 못하게 많이 받던 사람인데 그거를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월급적이고서 받기 힘든 연봉을 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버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제일교육의 룰을 그렇게 다 출근 퇴근의 룰을 따라야 되지라는 퀘스천이 들었대요. 나는 밤에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왜 내 제일교육을 갖다 주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다른 파트너는 무조건 나는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일을 해야지 어떤 큰 조직에서 일하는 건 나는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 똑같은 건 하여튼 이렇게 어떤 수능하기보다는 역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역행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어 같은 고기는 역행해서 연어의 맛을 내는 거고 반면에 또 이제 큰 양에 사는 잉어 같은 고기도 있는 거고 저수지에 사는 붕어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다른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로 옮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현 대표하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 사람 개인의 선택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탓하거나 이런 좀 아쉽지만 그런 의미가 없다. 나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뽑고 할 적에 기준을 한번 자꾸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 어울리는 이 조직이 추구하는 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언가 이렇게 큰 데에서 여유 있는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도전적이고 다른 역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배에 진짜 올라타가지고 그 배가 흥행하는 그걸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저도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그랬었어요.
살았던 사람도 잘 즐겼었고,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는 방법도 있고, 또 괜히 또 에베레스트도 가고, 무슨 남극도 가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돈도 안 주는데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하여튼 함께 성장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재미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또는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은 좀 다른 도전,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포커스를 맞추면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써놨는데 전 최근에 굉장히 하여튼 임프레시브하게 상해 출장 갔다 저러고 깜짝 놀라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미래의 셋하고 필라가 엄청난 걸 인수했어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틀리스트하고 투조이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특히 사고 진취적인 그런 데 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역행하는 리더들이 아니라 박현주 회장 같은 사람이나 윤준수 회장 같은 분들 개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깥에 알려진 거고 굉장히 하여튼 저는 좋은 인상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수 있다면 캐럿에서 이지스에서 함께 가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남겨봅시다. 하여튼 좀 전에도 남대표 시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어요. 엉망 물도 없고 큰 데나 작은 데나 같이 싸우고 하여튼 아주 지릿한 같은 그런 시대가 좀 됐습니다. 일이 많이 이렇게 됐고 밑에 JWT 좀 전에 갔다 오고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도 이제는 별로 브랜드가 이렇게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되거든요.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다 그걸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변하고 있다. 변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특히나 우리나라의 매체대 행사, 순수 매체대 행사라고 하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체대 행사 몇 개 있을까요? 대충.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 얘기해도 5개 말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5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산업 기반이 거의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대 행사는 등록된 게 김영국단 몇 개 정도 돼요? 500개 정도. 500개 되겠죠, 그죠? 500개가 종합광고대 행사라는 모델로 있는 거고 5개가 매체대 행사라는 모델이 그런 시장입니다. 아주. 그 다음에 온라인 정보 대행하는 대행사 몇 개쯤 될까? 그건 좀. 네이버에서 들은 걸로 1000개래. 너무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머리 안 했던 회사가. 네. 1000개랍니다. 한 회사당 1년에 취급하는 금액이 얼마일까? 15억이었다고 그랬어요. 평균은요? 15억이니까 빌링이 15억. 1년에. 그러면은 20% 커미션을 풀로 다 받으면은 3억이죠, 그죠? 한 회사가 3억 남는 거야, 3억. 1년에. 직원이 몇 명인가? 평균? 말도 못하겠죠, 그죠? 그 동네에서는 제작비 주는 동네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 사는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맨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익숙한 틀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50억 썼을 때, 30억 썼을 때, 그 습관들이 돼 있어가지고, 그 툴로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어떨 때 5억짜리 캠페인하고 이러면, 그래도 30억짜리 기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이 비즈니스 일선에 서는 분들로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좀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면 3억에 맞는 기대를 해야지, 그 10배 되는 30억 쓰는 기대를 하고,
30억 돈을 쓰는 프로세스를 똑같이 가져가려고 해요. 이건 클라이언트들의 나쁜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툴들은 과거의 모델 얘기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툴 갖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무장하고 교육도 좀 시켜주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형 광고에서 다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형 광고에서 김건희 국장이나 유정이 홍담했던 JWT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생각해 보시고 걔네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그냥 쉽게 JWT 모델을 얘기합시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100억짜리 광고주에 하나 개발하면 평균 한 10억 정도의 안정적인 레벨이가 보장이 됩니다. 10%는 적어도 이것저것 서비스 한다고 해도 8%부터 그죠? 조사비니 무슨 CF 제작비니 서비스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도 한 8, 9%는 나와요. 그러면 100억짜리 광고 주면 한 9억 정도 남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가 한번 여기서 인건비 포션이 물론 거기까지요. 얼마쯤 될까요? 이름이 얼마쯤 될까요? 쉽게 느낌으로 3억보다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50%에서 60% 정도 들어갑니다. 50%에서 60%. 그러면은 100억짜리 하나를 벌면은 9억에서 50% 되는 돈이 한 4억 정도는 남아요. 그죠?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이명범 부장, 우리 100억짜리 광고주 들어오면 우리 얼마 남죠? 네? 잘하면 3억. 안 좋으면 뭐 1억 5천. 그 중에 그럼 우리 인건비 제외하면 얼마 남을까요? 인건비 제외하면 한 15%, 20% 남을까요? 모델이 다르죠, 그죠? 분명히 모델이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JWT 비즈니스 모델이 무지 좋잖아요, 그죠? 무지 좋죠, 그죠? 무지 좋은데, 분명한 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모두 다 알잖아요. 클라이언트도 알고. 쉽게 말하면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거가 이제 드러나고, 다른 선택 대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모델로 가는 돈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TV 스pen딩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 구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광고주 일을 하는데 입장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병철 상무가 이제 공격을 잘하는 게 지금 저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잘해요.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당신 대행사로 하여금 11%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 어쩌면 낭비일지 모릅니다라는 캐스팅을 던질 수 있고, 과연 그들은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받고 있는 건지 무임승차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뭐 업계를 흐린다는 의미에서 괜히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적정 규모의 광고주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 대행사를 별도로 쓰시면 어쩌면 금액적으로는 훨씬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반 효과를. 두 번째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대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유리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거는 일하시면 동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광고 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이 커미션 레이트를 8% 수준으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얘기 되나? 어떨까요? 그냥. 그죠? 얘기 됩니다. 8%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깨 평균으로 보면 어쨌든 뭐 코바코게 제일 낮으니까 11%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11%를 8%까지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3%를 세이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할 수도 있을까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경리국장님 더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심플하게 자, 그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거를 P를 수여하는 게 아니고, 커미션을 수여하는 게 아니고 P로 갚아버리고요. 이 회사가 크리에이티브 하는 회사가 CF를 2개 만들고 인수한고를 10개 만들었다. 그럼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다 보상하면 됩니다. 커미션 수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존슨 앤 존슨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 제가 했던 것들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잘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맡겼을 경우에 100억짜리 기준으로 보면 한 4% 기준이면 그 친구들 충분히 잘하는 수준입니다. 그 1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4억이죠, 그죠? 4억이면은 아주 훌륭하게 예를 들면 TV 커머셜 3편, 무슨 인쇄광고 10편 이런 정도를 기획할 수 있는 금액. 제작은 어떻습니까? 제작 비용.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영역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런 비용 효율에 대한 걸 던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 컨버전스에 대한 거 던질 수 있습니다. TV 광고 효율이 맨날 떨어지는데, 그죠? 이거 섞어서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광고와 검색 광고와 TV 광고와 다 섞어서 하면 더 좋은 효율이 날 수 있다라고 확실한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뭐 그것이 P&G가 됐건 뭐 한국의 뭐 화이트넷 주사장님이 됐거나 이렇게 자기 마케팅 버짓 효율을 높여준다는 데는 가장 귀가 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00억 써서 내는 효과를 80억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70억에 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죠. 과거의 모델을 알면서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입장, 이해하면 공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추세를 알면서 믹스해서 더 좋은 효과를 여러분들 케이스를 만들어주시면 나름 만족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광고주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폭스에 무슨 TV에만 20억 쓰든 TV에만 2억을 썼는데 그거를 바이럴과 뭐 검색과 이런 것에 대해서 TV에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들고 광고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트라이를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좋은 공격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 옛날에 얘기했는데 클라이언트가 가끔 전략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모델로 보면 전략의 주체가 누군가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와 크리에이티브 대행자 만든 거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대행자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리드하는 거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이유식가 당연할까요? 그거 꼭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룹 내에서 주장하는 거는 미디어가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리드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래닝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디어 대행사가 잡아야 됩니다가 당비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보면은 맥센스해지는 게 점점 뭐냐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플래닝 하는 크리에이티브 대행사 중심으로 보면은 그들이 미디어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SNS를 어떻게 믹스해야지 이거 경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매체 틀에 갇혀서 지금 당연히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30초 광고가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느냐에 포커스하는 전략을 짜는 집단들이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죠.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는 전략이 리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도 아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전에는 광고라는 하나의 큰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 중에 마지막이 미디어였죠. 뭐 커뮤니케이션 플래닝하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에이션하고 프로덕션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걸 미디어에 거는 이런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미디어라는 게 큰 그림을 감싸고 있고 미디어의 이해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플래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프로덕션으로 가는 지금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이 바로 지금 우리 위에서 찍고 있는 게 이제 그 PNG 같은 데죠. PNG가 굉장히 정확하게 가장 빨리 따라가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PNG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산이 100이 있으면요. 마케팅에서 팬팀 예산 100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대행사, 미디어 대행사, 온라인 대행사, 홍보 대행사, 디테일 대행사, 한 5개 대행사 좀 쫙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로케이션 한 것들 얘기해줘요. TV에 50%, 홍보에 얼마, 딱 어로케이션 해준 다음에 잔여 예산 15% 정도를 꼭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100억 중에 15억이 나왔네요. 2로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대행사에다가 1로 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는 이제 PNG 본사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방침이 뭐냐면 결과의 개런티 없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라고 브랜드 매니저들한테 주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뭐를 해야 되냐면 새로운 도전을 해서 거기서부터 러닝을 잡아내서 리포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굉장히 브랜드 매니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소바가 하는 일들 중에도 일부는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버젯을 더 많이 가져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CRM도 들어가 있고 온라인과 디지털 OH를 믹스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남들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욕구는 PNG뿐만 아니고 우리가 PNG 스토리를 얘기하면 존슨앤존슨에도 하고 싶어하고 아무래도 하고 싶어하고 사실은 그래요. LG생명도 하고 싶어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디다스의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프로스펙스도 하고 싶어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는 풀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고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는 꼭 갇혀있지 말고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미국에는 어떻게 할까? 유럽에는 어떻게 할까? 그런 관심들, 호기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은 미디어 리베이트 하는데 도대체 리베이트가 뭐야? 뭘까 리베이트가? 환경부장님, 미디어 리베이트가 뭐야? 따로 받는 건 광고주한테? 광고주한테. 자, 미디어 리베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다른 분, 이몽무 부장. 미디어 리베이트. 미디어 리베이트가 이제 계약 주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별도의 계약을 해서 성과를 냈을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두 분이 얘기할 거는 미디어 인센티브예요. 일을 잘하고 못했을 때 페널티를 내거나 인센티브를 내거나 이제 보너스를 받거나 인센티브 프로그램 얘기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미디어 리베이트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사실 당연해요. 미디어 리베이트 알아요? 정확히 몰라요? 다른 나라는 자 우리 MBC랑 이제 거래합니다. 그러면 MBC 11% 후보코톤에서 우리 받습니다. 근데 연말에 리베이트가 따로 있어요. 공식적으로. 놀랍게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파워가 있는 매체는 미디어 에이전시한테 1, 2%라도 줍니다. 1, 2%.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100억을 광고하면 1, 2억이 말이죠. 100억을 광고하면. 그 다음에 더더욱 놀라운 거는 오배 매체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인기가 없는 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자기네 매체에다 걸어준다라고 하면은 30%, 40%까지 리베이트가 나옵니다. 현실입니다. 미디어 리베이트가 없는 나라는 없나 볼까요? 대한민국하고 일본. 일본은 스토리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일본은 그 자이언트가 이 빅브라더가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 왠지 확실히 다르고 다른 나라들은 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맥도날드 미디어 디렉터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디어, 자기네는 일을 주면 미디어 리베이트는 없다, 회수해야 된다. 내가 그 개념을 이해 전혀 못했었어. 웬 리베이트? 그래서 나는 한번 줄 생각도 없는데. 하여튼, 나는 나쁜 의미에서의 리베이트만 생각했는데, 글로벌로 보면은 미디어 리베이트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없는 매체는 대행사에다가 미디어 리베이트를 제안을 해야만 여러분들도 회사에 더 큰 이익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매체를 열심히 폈거든요. 당연히 커미션을 5% 주는 매체보다는 20% 주는 매체를 더 팔아주는 거고, 리베이트 나중에 따라주는 매체 팔아주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미션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5% 합니다. 노키아 1.5% 합니다. 아디다스 2.5% 합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별도로 리베이트 딴 나라들은 있습니다. 거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척박한 형태예요. 그 면에서 한국은. 먼저 그나마 틀리면 알파고 잡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딴 나라에 이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송국에다가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SBS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리베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SBS 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영업하게 되면 커미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 도전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100억을 사는 고객하고 1억을 사는 고객하고 똑같이 준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 당장 30년 동안, 30몇 년 동안 코바코로 인해서 그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스템.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시스템 때문에 그나마 광고계가 이렇게 좀 서로 지킬 거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그거는 있었죠. 그 순기능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빅 컴퍼니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게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좀 유지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그런 해외 사례까지도 알고 있읍시다. 여기에 넘어갑시다. 자, A에 대한 거, 누가 A입니까? 클라이언트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전부 다 A예요. 영어 소시 A가 무슨 약자? 답이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저기 있잖아요. 생각보다 났어요. 몰랐어.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걸 얘기하면서 어드버타이징 이규제큐티브라고 해가지고 웃었었는데 어카운트 이규제큐티브. 어카운트는 아시다시피 무슨 부자 얘기하는 거죠. 부자. 이규제큐티브는 책임자죠. 그래서 사실은 A라는 거는 꽤 실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권이 있는 사람. 클라이언트 만나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 국장님이 어떤 클라이언트 만나서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공유적인 건 A고 공무원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A하면 그래서 이 A들은 당연히 자기 부자 관리한다는 얘기는 고객 관리한다는 얘기랑 같은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고객을 관리하고 부자를 계속 관리하려면 당연히 뭐 서비스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투여한 돈에 대해서 퍼포먼스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클라이언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저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 하려면 A들은 내부에서 팀 리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부 바이어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있고 다시 팀을 일하니까 팀을 리딩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 A들은 자기가 클라이언트 개발돼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계약돼야 됩니다. 유지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모든 프로세스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TWA에서 매체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좀 있지 않았나? 거의 광고주 개발은 내 일 아닌데, 클라이언트 접대 나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A들이 따로 있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내 비즈니스 아닙니다. 나는 이 클라이언트 고객에 대해서 내가 맡은 플래깅만 해주면 되고, 와인만 해주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이익 관리까지도 들어갑니다. A는 당연히 이농농장에 이제 ISMG를 관리한다 그러면 ISMG로부터 버는 돈이 얼마고, 우리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고, 내가 관리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매니지먼트까지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교육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A의 역할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해보죠. 클라이언트 관리, 사실 클라이언트들마다 원하는 거 다 다르죠. 우리가 다 다릅니다. 만나보면. 근데 두 번째 칸에 써놓은 거,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 그들한테 필요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What they want는 정말 그가 하나 짜장면 줘 그러면은 짜장면 갖다 주는 게 What they want죠. What they need는 저 밀가루 음식 드시면 안 좋은데요. 밥으로 드시죠 하고 비빔밥으로 번유하고 그러는 게 What they need죠. 다릅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P&G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나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거 델리버해 주세요. 딱 그럽니다. 짜장면 원해요. 그럼 짜장면 갖다 주고 그러길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난 그런 철가방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나랑 똑같이 내 비즈니스를 고민해주고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제안해주고 그런 데를 원합니다. 그런 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H&M 당연히 그래야 될 거고, 아디다스도 아마 내가 알고 있거든요. 좀 더 나은 방법이 뭐 있을까? 같이 고민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그들한테 필요한 거를 자꾸 던져줘야죠. 그래서 what they want로 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짜장면 배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what they need로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때 있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광고주는 정말 스페시픽하게 이 서비스는 나한테 갖다 줘. 땡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전략적으로 진짜 리뷰해줘. 하는 데까지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일상에서 여러분들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크거나 작거나 특히 우선순위는 큰 거죠. 클라이언트 관리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겉으로 받는 느낌은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A들이 하는 클라이언트 관리보다는 아무리 약하죠. 제가 보기에 김경준 부장이 동의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합광고 대행사에는 100억짜리 광고 주면 10억이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100억짜리 내봐야 킥해봐야 3억이니까 비중이 떨어지죠. 중요도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클라이언트랑 자주 좀 연락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 생겨났을 때 덮지 마죠. 가능한 한 관련대로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되도록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클라이언트 많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 고충도 보지 말아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왼수들을 그러지 말고 결국은 파트너가 친구다라는 먼저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왼수를 먼저 성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왼수가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거 꽤 많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수가 그 회사에서 승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자기 개발사라 이러는데 현경이가 김영준 입장에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저 친구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말 끝까지 찾았어요. 끝까지 찾는데 이경민 입장한테 이런 걸 할 거야. 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경민 입장이 뭐냐면 헤드헌터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 헤드헌터한테 연락해서 김경진 국장 칭찬을 막 해주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헤드헌터한테 황교익이가 막 칭찬을 해준 거야. 우리 회사에 김경진 국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중한 인재라고. 그랬더니 몇 달 뒤에 김경진 국장이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됐대요. 그래서 황교익이가 그 자리로 국장으로 올라가고 리얼 스토리입니다. 멋진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네 있으면은 그렇게 보내면 굉장히 좋아요. 괜히 저 남들한테 가서 당신이요, 저 어떻게요, 그래 봐야 그건 효과 별로 없이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여서 내가 뭔가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승진하면은 되게 문제에 거의 발휘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하고 관계에서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어떤 순간에 가면 내가 갑이 됩니다. 예를 들면, H&M 내일 갭, 오픈하는 날, 그 전날이면은 서우가 갑이다. 왜냐하면, 서우가 애나 모르겠다고 잠수 타버리면은, 그 클라이언트는 이 사람한테 박살나죠, 그죠? 그 순간에는 서우가 갑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대행사에서 인가 만약에 꼬장 한번 부리고 클라이언트 죽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거는 괜히 우리가 자조적으로 우리는 을이고 클라이언트가 갑이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갑이라고 폼 잡는 그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얘기할 때 많은 경우는 드는 게 되게 그들 안에 해답이 있어. 하고 싶은 게 있고 해답이 있어. 그거를 대행사 파트너로 하여금 마치 대행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 생각을 펼쳐보이고 싶어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클라이언트의 그 어떤 키맨이 자기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대행사에서 지 생각과 다른 걸로 갈 거면 계속 시기가 옵니다. 그거는 사실은 국장들이나 이 감독 레벨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미리 읽고 그 아닌 거에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생각 바탕하에서 설득이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효율적으로. 그 사람의 면도 세워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 머릿속에 있는 해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제발 좀 들으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워낙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요. 프레젠테이션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앞에 세워놓으면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광고주 앞에서. 광고주가 말할 기회를 안 줘. 광고주 사장님이 정말 그럴 정도로들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들 많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대행사가 혼나는 때가 언제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대행사에서 마치 아마추어의 의견인 양 뭉개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문가고 저 선수는 아마추어라고 대하지 마세요. 절대. 같이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디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로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나는 의사고 클라이언트는 환자야.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너 이 병을 내가 고쳐줄게. 이런 접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느끼는 건 미디어보다는 크리에이티브 쪽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건방지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리코그니션입니다. 되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으로 브랜드 매니저다 그러면 자기 상부한 것부터 너 잘했네, 퍼포먼스 좋았네 이렇게 인정받고, 또 대행사 파트너들한테도 인정받고 자기 동료 집단한테도 인정받고 굉장히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는 게끔 만들어준 파트너가 바로 우리죠. 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당연히 프로모션이고,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또 그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존슨앤존슨 전에 일할 때, 그 크리에이티브 하는 데는 안 돼. 링크 테스트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가 있어요, 유명한. 그거 하나 통과하면은 그 과장 레벨이 한 1,0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나 통과하면. 클라이언트 내부에 그 규정이 있어요. 900 몇십만 원인가. 1년에 그거를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하나 나오기가 힘든 테스트야. 근데 어떤 애에 그거를 4개를 통과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거의 업고 다니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업고 다니죠. 자기 보너스. 돈으로 지켜줍니다. 우리한테는 정확한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장급이 그 정도니까 그 위에 이제 뭐 상무급 가면 뭐 훨씬 더 큰 얘기죠. 그들 구조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오늘 얼굴에 침 오면서 많이 오십시다. 항상 갖다 드리고 잘 참읍시다. 상근자한테 승리가 옵니다. 복장 무슨 뭐 양복 입고 다니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그 클라이언트에 맞춰주십시오. 그부터. 그러니까 너무 클라이언트랑 다른 그런 줄 아니다. 그 재작년인가 관광공사 PT 때 맥케네릭슨 국장이 청바지 입고 PT 하다가 그대로 지적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렇게 보수적인 사회. 어디 여자가 건방지게 이런 PT 자리에서 청바지 입고 왔다고 심사위원 하나가 노발대발을 굉장히 비싼 청바지입니다. 무슨 트루리전 그런 거 엄청 비싼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하여튼 클라이언트랑 같은 드레스 코드 캐주얼리 가는데 뭐 캐주얼리 가는데 근데 이제 정장하고 일하는 데들을 우리만 뭐 광고에서라고 캐주얼리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자. 그 다음에 뭐 생일 같은 거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가끔 좀 여러분들 케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밥도 좀 자주 먹고 그런 지원 아끼지 않도록 할 테니까 클라이언트랑 정말 밥 좀 자주 먹어주십시오. 옛날 남대표하고 인원 붙어서 이렇게 끼리끼리 하지 말고 자주 클라이언트랑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먹는 것보다 좀 외부 사람들이랑 먹는 기회를 더 만드십시오라는 게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회사가 됐건 같은 업계의 친구들이 됐건 그죠? 그걸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넓어져요. 유지가 되고 가능하면 폭을 좀 넓히십시오. 점심시간 같은 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임프레션은 뭐 퍼스트 임프레션 됐건 뭐 누적되는 임프레션 됐건 우리 비즈니스가 그거고 일하다 보면은 돈이 되는 일하기 싫어 돈이 되는 같이 하고 싶어 이런 게 임프레션의 누적인데 우리가 그 임프레션을 잘 주기 위해서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좋은 임프레션들이 쌓이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많이 썼던 거는 저기 안양에 있는 회사까지 이제 뭐 포스트하고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면 들어가서 아이스케이크가 한 50개쯤 삽니다. 20개. 한 20개쯤 사가지고 공장이었는데 태광 에로이카라는 오디오 공장 아이스케이크 20개 사가면은 오후가 3, 4시쯤 됐을 때 인기 짱이 나죠. 별거 아닌 거지만 그 다음에 나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사할 거예요. 갈 때마다 사갑니다.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는 호떡도 사가죠. 그런 게 결국은 사람들 간의 케미스트리 만드는 거 아닐까요? 케미스트리만 잘 돼 있으면 넘어갑시다. 새로운 수익. 자, 더 골치 아픈 얘기인데. 내가 하는 것도 바꿔 죽겠는데 무슨 새로운 수익 신경 쓰는 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어요. 내가 하는 일도 맨날 밤새고 야근하는데 뭐야 안 돼.
즐겁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즐거운 일입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친해지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랑 친해지고, 또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하면은 새로운 일을 자꾸 보내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홈페이지 좀 한번 다시 만들면 어때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그거는 시스터 컴퍼니 있어요. 라든지. 검색어만 한번 해봅시다. 싶어서. 라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그런 좀 새로운 거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도 새로운 필링을 주고 우리도 새로운 수익을 좀 각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누가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소개해서 홈페이지 새로 만들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계속 이누한테 체크를 할 거예요. 그죠? 이누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 관심 갖고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아이소바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결국은 인테그레이트 비즈니스 프로젝트. 그러면 그렇게 성사가 되면 이누한테는 뭐가 좋나요? 이누 뭐 좋은가요? 그러면 신경 쓸 것만 많아지나요? 좋습니다. 그 사람 퍼포먼스에 이제 그게 들어가고 그 사람이 추가로 내는 수익의 창출만큼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추구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추구하는데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미디어 대행사로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리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크리에이티브 대행사 과거 모델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지털이 됐건 SNS가 됐건 검색이 됐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여튼 공부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PPT 흥미로운 다큐멘터 이건 뭐 저 주제랑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PPT도 한번 새로운 형식으로 도전해 보시고 바깥에서 멋진 PPT 있으면은 그래서 쉐어도 좀 해주시고 또 다큐멘트 우리 요번에 프랑스에 피치했을 때 일본에서 우리 SPI가 했던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무슨 디지털 TV가 됐을 때 광고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포트였어요. 우리나라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즉시 반응입니다. 남들과 이제 피드백을 얘기를 하니까 그거 받아볼 수 있나요? 그날 와서 바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고 좀 연락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도전하는 거니까 혼자 도전이 아니고 함께 도전입니다. 그런 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새로운 수익. 이미 사실은 잘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에어아시아 하면서 그런 거 있고 H&M 하면서 했고 폭스하면서 했고 다 알고 있는데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느낌으로 이거 넘어갑시다.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거 현재까지 아직까지 좀 그죠? 또 더 신경 써야 되는 홍보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역량 한 일이 100이라면 외부에다가 150, 200 이렇게 알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실제 나보다 좀 커 보이고 좀 더 저도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떠들어야지 자꾸 새로운 고객도 좀 만들 수 있어요. 떠들어야 됩니다. 조용히 그냥 내성적으로 내일만 합니다 하고 하면은 손님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들 때 여러분 개인 브랜드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 좀 떠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내부 갈등. 2층은 잘 모르겠다. 2층은 뭐 이렇게 내부 갈등 김정식한테 맨날 얻어맞고 사는 생각은 모르겠는데 9층만 하더라도 사실 꽤 있어요. 이제 기획과 제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런 거죠. 이제 종합광고대 행사를 보면은 정말 치고받고 치고 던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아이소가만 해도 이제 아직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내부 갈등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 갈등에 항상 중심에 시달리는 게 A들이죠. 여러분 다 A니까 시달리는 게 지금 당연한 얘기고 진짜
경비국장이 뭐 무슨 플라이트나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는데 경비국장이 제대로 서포트 안 된다고 하면 싸우는 거죠. 하여튼 당연히 싸우더라도 하여튼 그 중심에는 같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으면 의미 있는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관리팀하고도 분명히 갈등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없는 게 이상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브리프라는 게 사실 무지 중요한데, 무지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항상 몰라야 되죠. 그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브리프를 주고 우리 내부의 패러 중에 만약에 키맨이 있다면 그 친구가 미디어 브리프를 작성하죠. 원칙적인 얘기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큰 규모의 일이고, 우리는 뭐 경비국장이 자기가 브리프 쓰고 자기가 트레이닝 할 거면 그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규모가 있는 일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 GL 거 PT 준비했다, 그럴 때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브리프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브리프가 있으면 여러 사람의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종합광고대회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그 CR이 나왔을 때 CR을 판정하는 기준이 브리프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무슨 이런 말로 하는 건 절대 의미 없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은 팀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가지고 제가 이지스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8개월 되는 동안에 하여튼 제대로 PT 한 케이스 중에 하나 잘했고, 프레젠테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포장도 굉장히 많이 돼요. 포장은 굉장히 신경 써주십시오. 똑같은 컨텐츠라 하더라도 포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절대 강의가 아닙니다. 쇼입니다. 쇼고 PT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거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PT 전에 체크해야 될 걸 다 해야 돼요. PT 할 장소라든지 생활 기자재라든지 참석 인원들 뭐 여러 가지가 점심을 먹고 하는지 공부하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GM에서 의료의 분이 많이 얘기합니다. 임프레션을 남기자. 캐럿 했을 때 쟤네들 어땠어? 한마디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 진짜 그 컨버전스 그걸 쟤네는 기존 행사랑 다르게 저쪽으로 포커스했네. 원하는 거 그거였어. 아주 잘 나누어졌고. 또 이후에 좋은 데 있고 해서 나중에 대중을 들고 그런 포장도 했고, 굉장히 좋은 즐거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일상의 프레젠테이션 하더라도 그런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H&M 같은데 PT하고 뭐 만약에 점포 개선하는데 PT하고 그러면 따라가서 보고 싶은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뭐 정말 중요한 거, 리허설. 우리 이번엔 여러분 남대표님이 몇 번쯤 했을까요? 리허설? 우리는 몇 번쯤 했을까? 그죠? 뭐 세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20-30번 이 수준의 리허설한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연습합니다. 신인 가수들이 노래 하나 낼 적에 5,000번 연습한다는 얘기가 팬낼 때 5,000번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전례하나. 이게 항상 그 종합광고대 행사 모델로 일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 도전을 받는 부분인데,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일하다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맨날 과거의 툴로만 얘기하니까
종합광고대행사에 일을 시키는 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는 자꾸 이제 자르고 또 새로운 디지털이라는 걸 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광고도 디지털 홍보 동영상도 TBCF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그들의 그런 습성을 알고 하여튼 먼저 태클을 꼭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 경쟁 PP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 일상적인 프레젠테이션 할 때라도 여러분들 꼭 미리 하나 정해놔야죠. 내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지 꼭 해야 됩니다. 꼭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뒷받침되는 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교육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뭘까요? 뭐라고 얘기해서 좀 뭘까? 핵심을 얘기하자면 열심히 일하자는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좀 스마트하게 봐야 될 것들을 봅시다라는 리마인드하는 개념입니다. 넘어갑시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한번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해하는지. 돈 버는 거에 정말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우리 국장님들, 부장님들 100%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돈 버는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언더표하고 나고 생각하는 거는 캐럿의 수익 중에 미디어 커미션으로, 미디어로부터 버는 돈이 한 50%쯤 되고 나머지 50%는 미디어 이외에서 버는 돈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פי도 있고 애니얼 피도 있고. 근데 그 프로젝트 애니얼 피 중에 보면은 미디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을 때 우리 그걸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전에서 그렇고 그거 보여주고 그거를 그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많이 봐요. 그래서 순수하게 미디어만 해서 장사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수.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0년 뒤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나는 10년 뒤를 자주 생각합니다. 10년 뒤 왜 캐럿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제일교회를 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큰 배 가서 큰 배 항해를 꼭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왠지 모르겠는데 에베레스트에 꼭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왠지 모르겠는데 남면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혹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캐럿이라는 배를 타고 함께 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하여튼 10년 뒤를 보면서 좀 도전하는 거, 계속 청년 정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게 나이 드는 생각하지 말자. 나이 드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좋았었는데 이러면은 나이 드는 생각이거든요. 화려했던 과거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래가 두려운 사람도 노인해졌죠. 노후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화려한 과거도 필요 없고 걱정스러운 미래도 아니고 내가 미래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오늘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는 난 모르겠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봅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캐럿이 지금 요 상태의 캐럿일까요? 민우 대리님 우리 5년 전에 캐럿이 어땠을까요? 아시잖아요. 입사했을 때. 그때에 비해 많이 커졌죠, 그죠?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가 2년 뒤, 뭐 5년 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생각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또 재밌는 그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꼭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팀워크, 같이 일하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팀워크에 좋은 점인 걸로 알고 있고, 팀워크 생각해 주시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것 같은 그 일할 때 있죠, 그죠? 뭐하는 짓인가, 회의가 들고, 그냥, 그죠? 그런 게 솔직히 많을 거예요. 왜 살아야 되나, 진짜 뭐. 아, 이 회사 잘 돌았네. 빨리 옮겨야 되겠네. 오자마자 이게 약속이 여기다 뭐 이런. 하여튼, 그렇게 힘들어도 이왕 달리는 거 하여튼 좀 신나게 달려보시고, 또 좀 다르게, 좀 다르게. 이왕 사는 건데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하면서 얘기한 거고, 자, 이제 간단하게 피드백 1인 한 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까? 네. 뒤에서부터. 주위부터 피드백. 이름부터 시킬 거거든요? 이름부터 해줘라, 아무거나 피드백. 달리 좀 표현이 너무 좀 공색하긴 한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았던 내용들도 있고요. 새롭게 같은 내용인데 좀 새로운 그 시각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팀장을 속에 스위트 소리 내면서 말씀하시는 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생각 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